안녕하세요. 신문을 읽어주는 남자 1987 작은 도서관 관장 이만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8월 30일 내일이면 8월 달도 이제 마지막이 되네요. 시간이 빨리 흘러갑니다. 8월 30일자 월요일 남도일보 신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남도일보 신문입니다. 그제 머리를 자르러 갔는데 머리를 잘라준 선생님이 저희 유튜브를 구독하고 계시더라고요. 신문을 요 근래 안 읽어주고 있다고 얘기도 하시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약속을 매일매일 지켜나가는 게 중요한 건데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도 너무 부담감을 갖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있을 때 이렇게 읽어주는 그렇게 진행을 하기 때문에 좀 이해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일면에 나온 기사가 첨단지구 얘기네요. 비가 지금 많이 오고 있는데 배수가 불량이다 해서 20여 미리 비에 물바다가 된다. 요즘에 하루에 쏟아지는 비의 양이 50mm도 넘고 많을 땐 100mm까지 가기도 하고 그러는데 20mm 정도의 물바다가 되면 비가 더 많이 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인도가 도로를 넘어서 인도까지 침범을 했네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의 한 교차로 일부 구간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도시를 건설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옛날 로마라든가 이런 그 도시가 건설돼서 지금 수천 년이 지나왔는데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도시를 건설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상하수도. 상수도, 하수도가 가장 중요하죠. 배수 처리를 잘하고 그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이라는 얘기죠. 기본. 도시를 건설할 때 첨단도 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에는 노이나 밭이었죠. 이곳에 말 그대로 최첨단의 도시를 건설한다는 취지에서 첨단이라는 이름을 써서 지구를 만들었는데, 지금 몇십 년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이 배수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불량하다는 것은 애당초 설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 어린애들 학교 왔다 갔다 하면서 또 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가을에 장맛비가 좀 많죠. 특히 이번 9월 초 이맘때쯤인데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처리를 하지 않으면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어린아이들이 불편을 겪을 것 같습니다. 광산구 정에서 빨리 이에 대한 대응을 해 나가길 바랍니다. 전남도의회에서 여당의 더불어민주당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해서 비난 성명서를 작성을 했는데 이게 유출이 돼서 파문이라고 하네요. 저도 그 내용을 잠깐 봤습니다. 비난 성명서 내용을. 도의회라면 도의원들이 이제 국회의원, 어떻게 보면 이제 단계로 보면 이제 국회의원 밑에 도의회, 그다음에 이제 시나 군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 얘기해서 지금 도정에 신경 안 쓰고 벌써부터 이제 후보들 눈치 보면서 이런 일이나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정신 못 차렸어요. 어떻게 이제 군대하고 정치는 주석이라고 하던데, 군대는 그렇다 치고 정치가 주석이로 판이 짜여지면 안 되겠죠.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줄을 서십시오. 우리 도민들에게. 유력 정치 주자에 줄 서가지고 아부하지 마시고 누구 말대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광주시 개방형 지위기가 증가하고 있다. 근데 지정했다가 해제하고 오락가락 한다고 합니다. 특정 지위를 보니까 광주시 개방형 직위 지정 현황을 보니까 본청에서는 민주인권평화국장이 3급이네요. 법무담당관이 4급이고, 그 다음에 합의제 기구로서 감사위원장이 3급, 의회 사무처에서는 환경복지전문위원 4급, 특별전문위원 이번 민선 7기에 만들어져 있는데 4급,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경제자유구역청장 1급, 경제투자유치부장 3급,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 4급이네요. 시민미술관장 4급, 지정 해제 또는 해제를 추진하고 있는 게 노동협력관 4급이고, 대변인 4급, 문해회관장 4급, 그러네요. 개방형 주의기가 갖고 있는 장단점이 다들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공무원 오랫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 직위를 수행해 나가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데려와서 모셔와서 이 직위를 수행하게 될 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이제 얘기가 될 때 이제 개방형으로 이제 모집을 하게 돼. 주로 이제 고위직을 많이 그렇게 하고 있죠. 뭐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장이나 이런 건 뭐 당연히 개방형을 통해서 5.18 민주화운동에 기여했던 사람들을 추천을 받아가지고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대변인도 굳이 외부에서 데려와야 되나요? 노동협력관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건 뭐 선거 열심히 도와주면 주는 직위로밖에 볼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광주천에 뽕뽕다리 개설 공사 착공식을 했네요. 뽕뽕다리. 솔직히 저는 과거에 어렸을 때 본양이라는 촌구석에서 살아가지고 광주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광주청 양동에 있는데 뽕뽕다리가 어떤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다음 광주중앙공원 1지구 특례 사업이 탄력을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를 했네요. 이재명 대세론이냐 이낙연 뒤집기냐 과연 어떻게 될까? 9월 4일하고 5일에 충청권의 표심위에 사활을 걸고 있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 본 경선은 9월 25일에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이제 대선 경선 일정을 쭉 진행해 나가고 있네요. 이번 9월 4일부터 10월 10일까지 이루어지는데 많이 집중을 하고 있고, 또 경쟁도 굉장히 치열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광주 지역의 양대 기업이 파업 위기를 넘겼다. 양대 기업이라면 기아자동차와 금호타이어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그래서 기아자동차는 10년 만에 무분규 임금 협상을 완료를 했고, 그다음에 금호타이어는 유압 전에 정권농성하고 많이 시끄러웠죠. 근데 경영 정상화를 타협을 보고 경영 정상화를 한다고 하니까 어쨌든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노사 분규라든가 이런 부분도 때 봐가면서 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뭐 다행히 이렇게 되었다고 하니까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 또 발전을 위해서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전남에도 코로나19 산발적으로 감염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광주는 주말 이틀 새 47명이 확진자가 나왔다고
있었다고 하고, 해남에서는 다방이라든가 주점에서 집단 감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코로나 부분은 이제 소위 위드 코로나라고 얘기하죠. 위드 코로나와 함께한다 얘기하는 건데, 정책이나 방역 지침 내용들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시점에서 더 이상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하루 이틀 끝날 일이 아니죠. 실은 작년 같은 경우, 작년 하반기에는 코로나가 해제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많은 확진자, 감염자가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가면서 기본적인 방역 수칙과 내용들을 잘 지켜나가되 영업은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전남 지역 노인 일자리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전라남도가 여러 가지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네요. 추경 20억 증액을 해서 내달부터 이제 지원을 시작을 한다. 공공시설에 봉사하는 인력들이 5만 1천여 명으로 늘린다. 이제 이런 얘기들입니다. 어쨌든 공격적으로 지금같이 어려운 시점에서는 만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평통 자문위원회 우리 광주 부의장의 김선남 씨가 임명이 됐는데, 이분은 전남매일 대표 이사네요. 해남군에서 소상공인 확대 지원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나왔습니다. 명현관 해남군수가 이제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활발하게 장사도 해 나갈 수 있도록 상품권 유통을 통해서 매출도 증대시켜 나가고, 이런 여러 가지 캠페인들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목포시와 목포문화재단에서 낭만과 설렘으로 가득 찬 목포 일주일 즐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시적인 관광 상품이 아니고, 어쨌든 일주일간 목포에 살게 된다면 목포의 다양한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러겠죠. 저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목포를 자주 가고 그러는데요. 실은 그냥 갔다가 일 보고 올라오고 그러면 또 가서 뭐 역사 문화 거리라든가 이런데 잠깐 들리고 오면 목포가 갖고 있는 어떤 매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주일씩 살면서 즐기게 된다면 그 지역의 문화를 다양하게 익힐 수 있고, 나중에 더 목포를 더 찾게 되겠죠. 추억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좋은 상품들을 많이 개발하면서 어쨌든 어렵지만 뭔가를 마케팅하고 뭔가의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지자체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과적으로는 시장이라든가 군수라든가 구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마인드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잘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장성군에서 아름다운 마을을 지정을 하고 조성을 하는데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46개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담장에 벽화도 그리고 또 작은 정원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동북권까지의 최단 교통망을 구축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천에서 화순 도함까지 도로 확대와 포장을 하고 있는데, 예타 통과 소요시간 단축을 기대한다. 그렇습니다. 우리 광주의 도로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되어 있고 많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도 결과적으로 교통이 중요하죠. 최단시간에 이동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도 단축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시간 전략이 됨으로 인해서 그만큼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그럴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기간산업 부분에 대한 투자나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겠죠. 김현선 2021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총감독이 특별 기고를 했다. 그래서 디자인 혁명으로 포스트 코로나 치유되길 뭐 이렇게 적어놨네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죠. 그다음에 마지막 남도일보. 남도일보는 재미있게 뒷면에도 일면처럼 되어 있어요. 주말 객실이 남아 도는데도 경도 레지던스를 건립한다. 이거에 반대한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 현재 여수에 있는 민박 펜션 협회에서 이제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네요.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발표라고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그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새로운 어떤 그 휴양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통해서 주변의 경제 그 활성화가 더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제 홍보하고 그 만들어 가냐가 중요한데, 결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무조건 그쪽으로만 가는 건 아니거든요. 또 거기 들렸다가 또 주변에 관광지도 들리게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볼 때는 광주 전남 개발원이나 이런 데에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에 대한 결과물들을 발표해서 지역 주민들과 또 이런 어떤 투자를 통해서 관광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두 마리의 토끼가 함께 잡힐 수 있도록 유도하고, 또 지자체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포커스를 두고 많이 홍보를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투자를 받고 그다음에 고급 휴양지를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지역 주민의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방안들을 만들고 또 이에 대해서 홍보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신문을 읽어준 남자 임한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